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반도체에서 장인 정신이란 말이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삼성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장인 정신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얼핏 좀 들었었는데 이걸 한번 글을 쓰고 싶어서 크게 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노머스 팸. 이거는 아마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분야에서 무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토노머스 팹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100% 무인화된 공장, 반도체 공장. 그래서 화성 캠퍼스에는 작년인가요? 상당한 부분 오토노 팹을 달성을 했고 거기에 남는 인력들이 평택을 왔죠. 근데 삼성 반도체가 완전 무인화를 추구하는데 장인 정신이 필요할까요? 안 어울리죠. 그리고 완전히 시스템화 되는데 뭐 이게 장인 정신이 왜 필요하겠냐고요. 삼성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장인은 단순한 기술 인력을 넘어서 공정 최적화의 핵심 축입니다.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장인이라는 거는 미세한 변수, 온도, 진동, 공정, 오차 등 그걸 감지하고 미세 조정, 그러니까 기계가 하지 못하는 세밀한 것을 이 장인이 캐치를 해서 그거를 조율을 하고 수정을 해서 수율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공군을 나왔습니다. 기술병이었습니다. 엔진을 정비를 하는데 흔한 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에 딱 내리면 비행기 엔진 소리만 듣고도 우리 고참 있는 준이, 아주 연세가 많으신 그 전역을 앞둔 준이 한 분이 계셨는데 뭐 공구 준비해 가면 거의 맞아요.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막 들리지만은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기름밥, 장인 이런 사람이 왜 필요할까?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HBM이라든가 EUV 등 신공정 제품에서 시스템이 아닌 경험과 직관이 수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의 DC 본드가 굉장히 좋은 그 수율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도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할 어떤 게 있다는 거죠. 뭐냐면 글로 이렇게 다 해서 해서 이렇게 수율이 잘 나온다. 이걸 100% 다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한미 반도체에는 수십 년 동안 거기에 현장에서 기름밥을 먹고 있는 장인들이 많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같은 장비를 써도 장인의 노하우 유무에 따라서 불량률과 생산 안정성의 차이가 있다는 게 이 얘기가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삼성전자도 이런 장인이 있는지 그게 저는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글을 시작했던 거죠. 결국 반도체 제조에서도 숙련된 장인은 보이지 않는 경쟁력이다. 최고의 품질은 장인의 손에서부터 나온다는 것. 뭐 반도체가 아닌 모든 산업에서 다 그러하겠지만은 오늘은 우리가 삼성 반도체에서 장인의 역할, 장인이 정말 얼마나 이 수율이라든가 이런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삼성은 기술자 중심의 현장주의가 아주 계속 내려오는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재무 관리 중심 인사가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이라는 게 거대한 그룹이 기술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재무 구조를 맞추고 하느라고 소위 말하는 빈 카운터, 콩 세는 사람들, 이 재무, 이런 관리 중심의 그 시스템으로 이 삼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의 영향력은 적어들었고 재무 이런 쪽에 그 영향력이 더 커진 거죠.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술자 중심이냐 재무 중심이냐 했을 때 삼성 반도체의 딜레마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삼성은 여기로 간 거죠. 여기로.
그러고 어쩌면 기술자에 대한 홀대가 서서히 나타난 거죠. 제가 아마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삼성 DS 부분에 그 대표를 맡았던 경견 그 대표가 그 SNS에다 장문의 글을 올려놨는데 저 아직까지 캡처를 해놓고 있어요. 기술자 중심의 사회, 기술자 중심의 기업, 기술자 중심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영국이 기술자를 천대하기 시작하면서 그 모양이 됐던 것처럼 빗대서 얘기했죠. 삼성도 기술자를 우대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걸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걸 봤어요. 삼성 반도체의 성장 배경을 본다면 기술자 중심의 현장주의가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예를 들면 고노인 회장이라든가 진대재 전 이게 우리 장관도 했었죠. 황창규 전 사장 등 쟁쟁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엔지니어 출신의 최고 경영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엔지니어 출신의 최고 경영자. 뭐 지금 이렇게 다 보면 엔비디아라든가 뭐 이런 데는 지금 ASM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 엔지니어 출신의 CEO입니다. 그런데 인텔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인텔이라든가 삼성의 CEO는 엔지니어 출신이 아닙니다. 자꾸 재물을 대표하는 빈 카운터들이 앞에 있을 때 회사는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삼성이 2010년대 이 후반부터 재무, 전략 이런 중심의 경영진 비중이 높아졌어요. 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전체가 그 사무직이든 뭐 이렇게 기술직이든 나이가 좀 많아지는 그런 추세가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우려를 보면은 기술자가 빠지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진 회사를 말아먹는 회사가 잘 안 되는 증거죠. 최근에 우려는 기술자가 빠지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HBM의 경쟁력이 약화의 원인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HBM 개발에 기술자 중심으로 장기 투자를 해왔고 삼성은 상대적으로 후발주자가 돼버린 거예요. 내부에서는 R&D 부분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나 조직 내 위상이 낮아졌다는 불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가 이탈이, 인재 이탈이라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몇 년간 TSMC, SK 하이닉스, 미국 기업 마이크론이라든가 또 소부장이라든가 아니면 벤처기업으로 이 기술 유출이 어마하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뭐 잘하는 소부장의 조그마한 그 아주 히트치는 회사들 다 이렇게 보면 삼성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숙련 인력 부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돼버리니까 삼성의 현장에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밥을 먹던 기름 이렇게 이 장갑을 끼던 사람들이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1970년대 기술을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저 부산기계공업 출신이거든요.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기술인은 현대화의 뭐 기술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학금도 많이 받고 막 이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기술자를 우대하던 그런 그 삼성이 최근에 그래서 재무라든가 관리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버렸던 거죠. 비행 카운터 중심의 경영 단점. 결론은 기술자에 대한 철학이 반도체 성패를 좌우를 하는데 비중이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장기적인 안목의 기술 투자가 생존을 좌우하는 산업인데 재무 쪽에 너무 기울은 거죠. SK 하이닉스가 HBM 분야의 우위를 차지하는 것도 과거 수년간 손실을 감수하고도 개발을 지속한 R&D 조직의 힘이었다는 거죠. 최근 들어 삼성도 HBM TF 팀을 만들고 패키징 기술의 조직을 확대를 하고 기술주의 우대 보상 강화 등의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인력들, 우수한 인력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이라는 그게 좀 아쉽죠. 그래서 인사라든가 조직 문화 쪽에서 재무 중심적 관성이 아직까지 강해요. 그래서 기술자 중심의 리더십을 복원을 해야 됩니다. CTO. 기술 최고 책임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야 되는데 재무통, 관리통의 목소리가 더 큰 게 삼성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삼성의 CTO가 누군지 잘 몰라요. 저는 알아요. 메모리 쪽에는 송재혁 CTO입니다. 그리고 이제 숙련 인력 우대와 재직자 유지 프로그램도 강화를 해야 되고 장기 R&D에 대한 투자 인내심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최신 기술, 아주 기업을,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하다가 보면은 이게 실패할 확률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기술자, 이런 엔지니어들이 필요한데 그런 도전 정신이 자꾸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TSMC, 인텔, ASML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텔하고 삼성하고 같은 길을 가고 TSMC는 ASM이라고 같은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아주 엄청난 그 발전을 보고, 여기 하나 빠진 게 또 엔비디아가 있죠. 엔비디아는 지금 시가총액 4조 억 달러를 지금 돌파를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게 왜냐면 젠슨 황이 엔지니어잖아요. 자, 그래서 위 내용을 보면 기술자와 이제 재무 중심의 경영을 어떤 곳에 정말 이렇게 관점을 둬야 될 건가? 기술자 중심의 경영이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했던 사례, TSMC, 인텔. TSMC는 기술자 중심의 모리시 창이 그냥 기업을 일으켰던 거죠. 파운드리 세계 1등. 거의 점유율이 거의 70% 가까이 되잖아요. 인텔, 여기는 빈 카운터예요. 콩세는 사람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아먹은 거예요. 지금 인텔의 파운드리는 삼성보다 더 아주 최악입니다. 지금 회사가 넘어갈 판입니다. ASML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엔지니어 중심의 경영을 했던 거죠. 엔비디아의 사례가 여기를 안 넣어놨지만 엔비디아의 사례도 마찬가지죠. 젠슨 황이 기술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시사점은 기술 경영은 단기 수익률이 아닌 전략적 미래 경쟁력 확보 수단입니다. 장인의 관점. 장인의 관점.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냥 뭐 퇴근을 하라 그래도 뭐 그냥 철회를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적 구조의 문제, 삼성의 이제 승진 피라미드 문화, 삼성 내부는 여전히 직급에 따른 유계 질서와 승진 중심 인사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일정 나이 이상 기술자는 관리직이 되지 못해요. 관리직이 조직 내 비주류를 밀려. 그러니까 기름밥을 먹는, 현장에서 기름밥을 먹는 사람들이 나이가 먹고 이래도 관리직이 못 되고 비주류로 밀려나는 이 구조가 삼성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파고드는 시니어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인정받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데 보면 뭐 60세, 65세 막 이렇게 돼서 은퇴한 사람들도 뭐 이렇게 그 연봉을 어떻게 이렇게 삭감을 해서라도 이렇게 눌러 앉히고 그 기술을 인정해서 오랫동안 근무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TSMC, 구글, 엔비디아는 뭐 펠로우, 삼성에도 펠로우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제도를 통해서 기술직도 최고 직급까지 승진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삼성에도 보면 전에 양향자 씨, 저 국회의원도 했죠. 고졸 신화에서부터 그냥 별까지 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쩌다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그냥 사내 이런 흐름이 쫙 이어져야 되는 거죠. 장인 기술력 인력 유지하려면 기술 전문가가 기술만으로 성공하는 경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조직 문화도 좀 이 사내 이제 내부 커뮤니케이션도 좀 달라져야죠. 삼성은 전통적으로 톱다운 이건희 회장이 잘했죠. 이건희 회장 위에서 결정해서 그냥 밑으로 다 내려주는 거. 속도 중심.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재벌이 이렇게 다른 뭐 그 반도체 회사들보다 빠를 수 있다는 거는 위에서 결정을 해서 빠르게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현장 기술자의 리스크 제한이나 실패 경험이 위로 전달되기 어려워요. 그래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봤어요. 현장에서 보고서를 쓰면 위로 가면서 갈수록 자꾸 이상하게 그냥 꼬여서 이상하게 보고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실패를 통한 진보. 그러니까 A라는 뭐 제품을 만들 때 실패를 각오하고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문책을 하지 않고 계속 연구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성,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기반의 조직은 실패나 개선 경험이 자유롭게 공유되는 문화가 핵심인데, 삼성전자의 임원이나 기술 뭐 이렇게 책임자들은 자기가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이제 임원이나 이렇게 됐을 땐 2, 3년이죠. 그 사이에 성과를 내고 자기는 보상을 받고 나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에 대한 보상이 이제
채워지는 이런 구조, 성과급 구조가 연공서열 조직 성과의 기반이 이게 되면 안 돼요. 개별 기술자의 창의력이나 기여도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엔비디아는 스타 엔지니어에게 스톡 옵션이라든가 장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기술자는 핵심 자산이라는 인식이 탁 머리에 거쳐져 있어야 되는 거죠. 기술자 우대라는 말이 아니라 보상 체계와 조직 문화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결국 사람 손에서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낮은 수율이 어디에서 나왔냐? 장인 정식의 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장비를 쓰는데도 수율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설비나 투자 문제가 아니라 현장 기술력, 즉 사람의 손이 만들어지는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들었어요. 똑같은 장비인데 SK 하이닉스의 장비가 갔을 때하고 삼성이 왔을 때하고 수율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같은 장비인데 같이 들어가서 시스템이 똑같이 이렇게 작동이 되는데 왜 수율이 달라지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장비를 현장에서 세팅하는 장인 손에 달렸다는 거죠. 장비는 동일해도 운용 방식은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반도체 장비, 노광기, 식각, 증착 장비 이런 것들이 정밀하게 세팅되고 지속적으로 공정 최적화가 필요한 거죠. 불량의 원인을 빠르게 감지하고 미생 조정을 반복하는 능력은 결국 사람에게 달렸다는 얘기죠. 아무리 AI가 하고 삼성이 오토노머스 팹, 무인 팹을 하는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사랑한다는데 결국 사람 손을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EUV 장비라도 공정 레시피 튜닝이라든가 온도, 압력, 시간 조정 등 엔지니어의 경험과 노하우가 결국은 수율을 좌우가 된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원시 D램도 지금 잘 했다고 하는데 지금 들려지는 얘기로 보면 장비가 지금 장비사들한테 발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원시 D램이 아직 덜 됐다는 얘기예요. SK 하이닉스는 HBM D램 공정에 특화된 기술 장인들이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인 감각이 뛰어난 숙련된 엔지니어들 라인을 이제 셋업하고 레시피를 수정하고 수율 분석을 하는 데까지 관여한다. 보이지 않는 손, 이게 장인의 노하우죠. 고수 엔지니어의 현장 개입과 디버깅 노하우 이런 것들이 수율의 미세한 차이는 결국 사람의 손길이 만드는 정밀도에서 비롯된다는 거, 이것이 지금 삼성전자한테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삼성은 뭐냐? 기술자는 줄어들고 시스템화는 지나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토노머스 팹,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최고의 기술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인, 숙련된 장인의 숫자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줄어들고 시스템을 자꾸 앞세운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는 최근 디지털화, 자동화, 시스템 중심의 운영을 강화를 하고 있지만 초기 신공정, 신제품 단계에서 여전히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HBM이라든가 EUV라든가 신공정의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 이거는 사람이라는 거죠. 문제는 기술자의 위상이 약화되고 이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은 우수한 기술자를 관리직이나 타 부서로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 남는 숙련자가 부족하다는 거죠. 수율 문제는 시스템 결함으로 보고 IT 툴이나 외부 분석에 강화를 해요. 이 현장에 숙련된 장인들이 이렇게 투입이 돼서 이렇게 이론으로 알지 못한 어떤 세밀한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기술자의 노하우가 녹아들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장인의 기술은 훈련이 아닌 축적이다. 노하우가 오랫동안 축적된 데서 나오는 거죠. 반도체 공장은 수학이나 논리만으로 풀어낼 수 없는 정성적 변수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몇 년 전 얘기죠. 미국이 인공위성을 발사를 하는데 고사를 지낸다는, 최첨단 과학이 녹아드는 인공위성에서도 고사를 지내는 이런 것들이죠. 작은 진동, 미세한 온도 차이,
전도율 변화, 패턴의 미묘한 오차, 이런 것들이 숙련된 자만이 감지하고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숙련자가 줄고 경험이 단절되면 수율은 낮고 불량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그걸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 의견입니다. 제어는 삼성전자가 이 낮은 수위를 극복하려면 단순히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AI 분석 도입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경험이 쌓인 장인을 현장에 다시 모셔오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 그 기술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오고 그 사람이 빠지면 시스템도 장비도 제 기능을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을 천대하고 사람을 우대하지 않는 사회, 사람을 우대하지 않는 기업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시 D램, HBM, 파운드리, 지금 뭐 하나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와서 삼성이 언제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이렇게 감으로 생각할 때는 추석 전에는 좋은 소식은 없을 것 같아요. 평택 캠퍼스 P4, P5 건설 공사도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고 가지만 추석 전후쯤 돼야지만 확정된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에서 그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